자, 경제학자들이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뭐 닥터 둠이니 이런 사람들은 떠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떠드는 것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대공황2의 상황을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플레가 심해지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실제 GDP의 크기에 비해, 물건 가격 생산 크기에 비해 너무 많아졌다라는, 한마디로 돈의 남발, 그 돈의 남발의 두 차례 근원에는요, 금융위기가 있고 또 한 번은 코로나가 있었다. 근데 남발을 해도 이 두 개를 극복한다고 너무 많이 남발을 해버렸다. 그래서 수습불능에 남발된 화폐가 자산 거품을 일으켰고 전체적으로 인플레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는 코인 사태까지 촉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인플레가 어느 순간에 확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부각되면서 터져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첫 번째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이게 기술 발달과 일자리의 부족. 자, 그리고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미국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비농업 분야의 인구가 10만 개 이상이 6월 달에 더 고용이 창출되어서 고용이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만큼 탄탄하다고 미국의 장관들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건 미친 자들이죠. 그 정도로 자기 나라 경제를 이해 못하니 어떻게 그 장관을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경제학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한번 보세요. 최근에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모든 회사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알파벳 전부 다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 회사의 고용은요, 전부 고임금이에요. 기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들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D램이 원료가 되는 PC나 심지어 노트북,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폰까지도 안 팔린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제대로 된 상위 월급직은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산층의 제조업 노동자나 사무직도 줄어들고 있어요. 넘쳐나는 것은 미국의 알바 일자리, 허드렛 일, 질 낮은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만 넘쳐나요. 구인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위에 줄어든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경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물가는 인플레이션이지만은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인데,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에서 고용률이 안정적이다, 경제학의 미스테리다. 미스테리가 아니라 고용의 질을 갖다가 외면한 채 수치로 틀어막는 거죠. 마치 한국의 고용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고용의 절반 이상이 다 노인 일자리라는 걸 덮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조차도 지금 완전히 필리스 곡선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고용 자체를 분석하는 영역도 사라졌어요. 자, 오늘 한국의 신문에 보면 고물가 고금리 습격해서 글로벌 주택시장에 미친 집값이 급락 공포로 돌변했다. 그래서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이 거품 1에서 3이다. 어떤 나라가 급락하느냐? 금리 빅스텝 국가들이 하락을 주도한다. 38개 국이 전 분기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미국은 주택대출의 94%가 고정금리라서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보통 인플레이션 때는 부동산이 오르지만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리먼 쇼크급 이 금융위기급 폭락은 대출이 엄격하고 고정금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위기 가능성이 낮다. 상당기간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미국 집값은 안 떨어질 거라고 조선일보에서 차학봉 전문 기자가 언급을 했어요. 자, 차학봉 씨는 저하고 내기를 좀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보면 글로벌 현장을 간다라고 하면서 맨해탄의 아파트 월세가 1년 새 42% 폭등,
세입자들 미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집을 보지도 않고 렌트 신청서부터 내는데 미친 분위기다. 자, 그래서 지금 집 조그만 게 하나 나가면 10명이 줄을 서는데 빌트인 세탁기가 없어서 공용 세탁실을 써야 되는 17평짜리 아파트가 월세가 600만 원이다. 그래서 일주일 새 325달러가 올랐다. 월세 감당 못하는 중산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부 이 지자체 등에서 로또 월세 아파트를 제공하지만은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돼요. 미국에서 집을 질래도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건비도 올라서 집 짓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월세도 셉니다. 그러면 미국의 집값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대부분이 고정금리로 빌려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집값이요 딱 스톱돼서 외곽부터 무너지는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하나는 미국의 월세가 올라간다. 하나는 세계가 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제 급락 공포에 빠지는데 미국에는 문제 없다 이랬습니다. 여기도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집값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외곽입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부동산 하락이 시작되며 부동산 붐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6월 달에 주택 중간 가격이 24억 6천만 원, 189만 달러 했는데 이게 작년보다 3%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가장 고급 지역의 주택 중간값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이제 전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저 서초동에 압구정동, 첨당동의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면 남은 이야기는 또 할 것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아마 미국의 집값은 크게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세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그 머니투데이 칼럼에 실렸는데 피크 파워 함정이라고 실제로 이 패권국이 충돌할 때, 즉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이 날 때 이게 어디서 나느냐? 중국이 떠오를 때는 안 납니다. 그래서 투키디스의 뭐 함정이니 하는 그런 이론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중국이 완전히 쇠퇴할 때 미중 간의 전쟁이 난다. 실제 중국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피크파워 함정이라는데 신흥 강대국이 기존 이 강대국 미국을 따라잡아서 거의 끝까지 갔다 생각했는데 경제가 무너져서 수습이 불가능하고 그 나라의 지도부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모든 걸 다 합니다. 좀 있으면 왕창 무너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막으려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심리를 돌리는 거다. 어차피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크게 붙다가 휴전하지 그것이 뭐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어서 미국이 중국 본토를 진격을 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지금 임기 3기 확정이 이제 되어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켜 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대만에 끼어든다.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교전이 시작된다. 그 속에서 중국은 이제 시진핑 찬양과 중화민족주의 그 바람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시작 전에 정강기처럼 그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군국주의로 간 것처럼 결국은 이 세계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곧 휴전한다, 휴전 안 됩니다. 더 심화될 거예요, 하반기에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코너로 몰고 러시아군이 또 전면 전쟁을 벌이면서 확전이 되어 갈 거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의 한 30여 개국이요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국가 붕괴를 이렇게 겪고 아마
이 쫓겨나고 그럴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스리랑카처럼요. 이 상황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예측해야 돼요. 왜? 망하느니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충동이 지배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경제학은 이 대공황2 시대에 완전히 달라졌고요. 뭐 폴 사무엘슨이니 밀턴 프리드먼이니 이런 자들이 쓴 경제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국가 운영을 하려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주류들은요 다 입을 모아서 약간의 침체는 금리 인상으로 겪겠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성장해 갈 거고 치명적인 데미지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압니까? 그들이 왜 이 꼴이 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지요. 일자리가 소멸돼 버리고요. 그리고 부를 소수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슈퍼 자본주의,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고 돈이 돈을 벌게 되고 그 속에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속에서 지금 화폐의 난발로 인해서 그리고 투기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은 쉽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포퓰리즘의 유행, 전쟁, 그리고 나라 내부의 내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경제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윤 정권 보니까요, 위태위태해요. 자, 한국에도 이 포퓰리즘과 내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성 경제학이나 이 약팔이들 말을 믿지 말고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될 줄이라도 예측이나 했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